연방하원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소속 트랜스젠더 의원에게 미스터란 호칭을 사용해 양측의 언쟁이 격화됐습니다. 청문회는 시작된 지 1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미 행위로 간주되는 글을 올리거나 시위 등에 참가하다 적발될 경우 영주권도 박탈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역 감염자가 최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방문한 장소를 공개하고 감염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던 달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걀 수요가 급증하는 부활절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산불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인 3명이 체포됐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보고한 후 재난보상금을 신청해 수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일 급락하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 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소비 상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대비로는 0.2% 상승했습니다. 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넘겨서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추세가 둔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이 1월 대비 0.3% 올라 전체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항공요금과 휘발유는 각각 4%, 1%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1월 대비 0.2%, 작년 대비 3.1%로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보다 높지만 둔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백악관은 즉각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로 비용을 낮췄다고 주장했습니다. So we're bringing back our country in many ways, not only financially, and financially we'll be stronger than ever before. I think the markets are going to soar when they see what's happening. 관세 여파로 이틀 연속 급락했던 증시는 상승 출발 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대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분은 반납하고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대량 해고가 더해지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결국 강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발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기준 12일 0시 1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보던 호주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파생 제품까지 포함해 1,500억 달러, 우리 돈 218조 원 상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간 263만 톤의 면세 쿼터를 인정받아 왔지만 역시 폐기됐습니다. 작년 기준 미국 상대 철강 수출량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고 알루미늄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순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건 캐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대미 수출국 1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철강에서 23%, 알루미늄은 무려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30조 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시행일은 13일인데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51번째 주 병합 주장 문제도 거론하면서 강압적 요구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2, 3위인 멕시코, 브라질이 당장은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데요. 캐나다 외교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not back down and we will not give in to this coercion. 유럽연합은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반면 일본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단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럽연합의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연히 대응할 거고 돈의 전투에서 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짧지만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European Union, I want to tell you. And we're going to win that.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우리나라가 1위라 더 정조준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소고기협회와 육류수출협회가 한국의 정책이 불공정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제한했던 건 이른바 광우병 소고기 우려 때문으로 양국 정부는 긴 협상 끝에 2008년에 원령 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이제 소고기 수입에서도 빗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도 원령 기준을 풀 때가 됐다는 내용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낸 바가 있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마침 내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찾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최 대행은 균형 잡힌 상호이익 관계를 추구해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바란다고 말해 미국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당초 부과를 미뤄주겠다던 제품도 대상이 되면서 한국 업체들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작한 제품은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253개입니다. 모두 25%씩 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은 당초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 166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 등 87개는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 관세 적용 품목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철강업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쿼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던 품목인데요. 앞으로 고부가가치 철강 산업에서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소업체들입니다. 상당수 업체가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미국 기업과 $500만 수출 계약을 맺으려는 이 업체는 고민이 커졌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장벽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5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이번 관세 부과로 철강의 경우 11%,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10%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대응반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민주당 의원에게 미스터라는 호칭을 불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키스 셀프 하원 의원은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인 민주당 소속 사라 맥브라이드를 부르면서 미스터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정당이 선출된 의원을 제대로 소개하라며 항의를 했고 소란이 지속되자 결국 청문회는 시작된 지 1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I now recognize the representative from Delaware, Mr. McBride. Thank you, Madam Chair. Ranking Member Keating, also wonderful. Mr. Chairman, could you repeat your introduction again, please? Mr. Chairman, you are out of order. Mr. Chairman, have you no decency?
I mean, I've come to know you a little bit, but this is not decent. We will continue this You hearing. will not continue it with me unless you introduce a duly elected representative the right way. This hearing is adjourned. 청문회가 중단된 후 셀프 의원은 SNS를 통해 맥브라이드 의원을 향한 미스터라는 호칭은 적절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셀프 의원은 생물학적 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도 한 공화당 의원이 맥브라이드 의원을 남성으로 호칭해 크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대학원생이 체포돼 비자와 영주권이 박탈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특정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한인 유학생과 영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지난해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원생 1명을 체포하고 학생 비자와 영주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 사유를 반유대주의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tell us that you are in favor of a group like this, and if you tell us when you apply for your visa, and by the way, I intend to come to your country as a student and rile up all kinds of anti-Jewish student, anti-Semitic activities, I intend to shut down your universities. If you told us all these things when you applied for a visa, we would deny your visa. I hope we would. It's as simple as that. This is not about free speech. This is about people that don't have a right to be in the United States to begin with.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체포가 첫 사례일 뿐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자칫하면 합법적인 신분이라도 특정 상황에 따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을 위한 5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먼저 뉴욕 시위 사건과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반미 행위로 간주되는 시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12P에 따르면 현재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검열과 미국 입국자의 전자기기 검색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한국 등 해외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필요 서류에 관계없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가 써인 I-407을 유도받거나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연방법에 따라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자나 영주권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에는 사기 결혼이나 가짜 경력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인데 집행유예를 포함해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즉각 추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미국 내 한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은 모두 109만 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연방교육부가 현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해고하는 대규모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체 직원 4,133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95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고 감축 대상 가운데 600여 명은 조기 퇴직 조건을 수락한 상태며 63명의 수습 직원도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고 비효율적이라면서 교육정책 결정을 각 주와 지방정부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부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최소 60여 표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교육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979년 당시 전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국교육연합회의 주도로 창설됐으며 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생 교육비 지원,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대만에서 출발한 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된 채 LA 국제공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돼 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5일 LA 공항 B터미널을 통해 차이나 에어라인을 타고 입국한 승객에게서 홍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 5일 저녁 7시부터 10시 40분 사이에 탐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머물렀으며 LA에 도착한 지 이틀 후 놀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클라우드9 네일샵과 엘몬테 지역에 있는 스퍼리얼 그로서리 스토어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홍역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항공편 승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염된 승객이 방문했던 장소에 있었던 주민들에게도 홍역 감염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홍역 감염 사례는 2주 전 한국에서 LA로 입국한 오렌지 카운티 영아의 홍역 확진 이후 추가로 발생했으며 올해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223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조류 독감 확산으로 폭등하던 계란값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계란 도매 가격은 전주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계란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결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계란 수입과 농장 방역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 농업인 연맹은 올해 조류 독감으로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암탉이 폐사된 상태라면서 여전히 계란 가격이 높은 상태며 다음 달 부활절을 비롯해 야생 조류의 봄철 이동 시기가 겹치면서 다시 계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LA 산불 재난 지원금을 노리고 사기를 벌인 3명이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거짓으로 산불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캘리포니아 주민 2명과 텍사스주 주민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은 주택이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재난관리청에 재난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뒤 2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가 재난보상금을 신청하던 도중 이미 누군가 자신의 주택이 신청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피해 주택에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임대 계약서를 위조했고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f you fraudulently exploit disasters in our community and profit off of our efforts to help community members who have suffered as they rebuild their lives, we will investigate you,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prosecute you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so that you are held accountable. 당국은 사기범들이 연방재난과 비상사태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3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 위험과 해변 접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해변 항만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2에서 4인치의 폭우가 예상된다며 홍수주의보와 함께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변에 쌓인 산불 잔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빗물 유입으로 바닷물이 박테리아와 화학물질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금속 조각, 검게 탄 재 속에 날카로운 물체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해변에서 발견된 검게 탄 침전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성분만 미량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침전물을 인위적으로 긁어 제거하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신 파도와 날씨 변화로 점진적으로 분해되고 씻겨나가면서 해양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로 향하던 소형 항공기에서 한 남성이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승객은 사탄의 제자들이 우리를 따라왔다며 여동생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승객은 갑자기 승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며 밀쳤고 이어 앞좌석 승객의 좌석을 주먹과 발로 내려치면서 좌석이 부서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묵주를 삼키는 등 이상 행동까지 보여 결국 항공기는 조지아주 사바나 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여동생은 FBI 조사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IT로 가던 중이었다며 묵주를 삼킨 것은 영적 전쟁에서 힘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 계열사 엔보에어가 운항하는 항공기로 당시 8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으며 난동을 부린 승객은 공항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현재 폭행과 경찰 방해, 중범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알래스카의 마운트 스퍼 화산이 빠른 시일 내에 폭발할 수 있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화산 관측소는 최근 항공 관측 결과 마운트 스퍼 화산 내부에서 마그마 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수주 내에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산이 폭발할 경우 화산재가 인근 앵커리지 등 인구 밀집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항공 운항과 차량 이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운트 스퍼 화산은 앵커리지에서 80여 마일 떨어져 있으며 지난 1992년 폭발 당시에는 화산재로 인해 앵커리지 지역의 공항이 한때 폐쇄되고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에어 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한국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면 비닐 봉투에 넣도록 하는 등 기내 반입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순 없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열을 가하자 점차 부풀어 오르더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75, 4분 30초경과 350. 5분도 채 안 돼 그대로 폭발합니다. 300kg에 달하는 압력에 부딪히자마자 불길이 치솟습니다. 부산 소방 재난본부가 재현한 보조 배터리 열폭주 실험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보조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최근 항공기에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탈 때는 비닐봉투에 넣어야 하는 등 반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보조 배터리의 실제 열폭주를 재현해 보니 불길에 쉽게 녹는 비닐봉투로는 연소 확대까지 막기엔 한계가 있을 걸로 분석됐습니다. 어떤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보호하자는 의미로 이제 열폭주 단계로 이어지면은 실질적으로 비닐팩은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 때문에 부산 소방본부는 폐방화복을 활용해 보조 배터리를 감싸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실제 소방관이 입는 장비로 만든 방화팩입니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도 연기만 날 뿐 크게 찢어지거나 녹지 않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지난해 부산에서만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15건 발생했다면서 항공기 화재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화재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2인 의결의 위법성 지적에도 EBS 사장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특정 후보 내정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인체제 불법 방통위 EBS 장학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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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모인 언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합니다. 방통위는 이미 후보자 8명의 지원서를 공개했지만 이진숙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위법이란 비판이 높습니다.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들이 여러 차례 내려져 있는 데다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에서 3인 이상이 의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임명은 그 자체로 무효하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2인 의결의 위법성이 해소됐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더욱이 EBS 차기 사장에 언론 탄압 논란 이력이 있는 신동호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MBC 임원이던 2013년 아나운서 국장이었던 신 씨는 공정방송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방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총선 직전 MBC를 퇴사한 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인 체제의 방통위는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보도를 막았다는 비판에 휩싸인 인물을 KBS 감사로 임명했습니다. 결국 EBS와 KBS 장악을 위한 알박기이고 언론계의 내란 세력들을 키워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KBS 전 감사는 신임 감사 임명의 무효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48살 여성 명재환. 지난달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 정보입니다.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살인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결론 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는 48살 여성 명재환입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명 씨가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유예기간 없이 신상정보가 즉시 공개됐습니다. 명 씨의 범행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불화,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쌓인 분노와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상 공개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또 명 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살인 기사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해 명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을 했고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서 살해하면 이 죄명이 적용이 되고 형량은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워서 명 씨가 알아온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고 사이코패스, 이른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공개된 정보 이외의 신상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미 증시 투자자들 상당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투자자 245명을 대상으로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에 주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45%는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40%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규모와 무관하게 미 경제 매체 CNBC는 머스크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판매 실적을 전망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고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히며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국내 테러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상대국의 관세에 따라 미국도 상호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일본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 최대 민감 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 장벽을 지적했고요.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실제 관세율은 400% 수준으로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2005년 WTO 협상 당시의 수치를 인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쌀 관세를 문제 삼아 일본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로봇이 능숙하게 자전거를 탑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업체인 에지봇이 공개한 링시 X2 프로토타입입니다. 스쿠터와 전동식 이동장치 호버보드 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아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연성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텍스트 외에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분석하고 처리해 인간과 교감에도 뛰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시계를 보여주면 시간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우유를 마셔볼 것을 권하기도 하고요. 복잡한 약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지봇 관계자는 경비원과 유모, 청소부 역할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로 응용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방이 뿌옇게 변한 탓에 한치 앞을 보기 힘듭니다. 현지 시간 12일 발생한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일대 모래 폭풍인데요. 짙은 황사에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눈을 뜨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날 네이멍구 지역의 가시거리는 500m로 예보됐고요. 이번 황사로 베이징과 산시, 허베이와 텐진 등 중국 도심이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역시 황사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정차한 차량의 창문 틈으로 한 경찰이 몸을 던져 차량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난달 서울의 한 대로변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하고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는데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기어코 골목길로 향하는 운전자,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데요. 좁은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높이며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고요. 급기야 마주오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도주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춰서자 경찰은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몸을 던져 운전자를 제지합니다. 결국 제발로 차에서 내린 운전자,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한 상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최근 대학생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내 최근 쿠팡 묻지마 반품 내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와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까지 모두 10차례 이상 반품한 기록을 자랑스레 남겼습니다. 글쓴이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쓰고 반품했다. 신발은 태그 자르고 밖에 신고 다녔다며 당당하게 반품 후기를 밝혔는데요.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이 양심의 가책을 묻자 글쓴이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검토 후 제재 조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송보송 새하얀 털에 곰돌이 인형처럼 귀여운 외모, 태어난 지 4개월 반된 북극곰 미카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독일의 카를스루에 동물원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앞서 동물원은 이 북극곰의 이름을 제안받아 투표에 붙였고요. 공개 투표 결과 미카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미카는 온종일 어미 북극곰을 쫓아다니며 젖을 먹거나 잠을 자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카를스루의 동물원은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한 유전적 보호구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북극곰은 2만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머리가 낀 채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아이. 구멍 아래로 머리를 빼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빠지지 않자 발까지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장난을 치다가 의자 등받이에 있던 구멍에 머리를 넣었던 홍콩의 한 어린이가 그대로 구멍에 끼고 만 건데요. 결국 소방대원까지 출동했고요. 절단기로 등받이를 잘라낸 후에야 아이는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구멍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긴 아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몸집이 작고 뼈가 약한 데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끼임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데요.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